안녕하십니까. 입시 상담을 진행하는 길설종 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비고의 설명회를 총 3부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이제 원장님께서 수학 설명회를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3부에서 원장님께서 과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8학년도 대학으로 가는 길 예비고의 입시 2028학년도 주먹만 봐도 짜증나죠? 좀 많이 바뀌는 학년도예요. 많이 바뀌는 학년도고, 그리고 이제 입시가 계속 바뀌어 왔는데 이번에 좀 크게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학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부터 해서 익히 아시는 부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 아이들은 고교학점제죠.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자신이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를 하고 졸업하는 제도이다 라고 해서 교육과정이 이런 식으로 22학년도 개편이 됐죠. 2022 개정교육과정.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주요 과목에 대해서는 1학년 때 이걸 배웠죠. 국어, 공통, 그다음에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랑 과학탐구실험. 이건 대부분의 학교가 다 똑같이 이수를 하죠. 그다음에 2학년서부터 이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그다음에 뭐 전문 교과까지 있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수를 하게 되고 아마 지금은 다 선택이 끝났죠. 2학년 거까지는 이제 3학년 것도 이제 3학년 2학년 때 3학년 1학기, 2학기 그걸 또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이 빨간 부분들. 국어, 수학, 영어의 이 빨간 부분들이 이제 수능 출제 범위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 파란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도 이제 한국사랑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가 다 수능 범위가 되죠. 국영수 사과 이외의 기술과정이라든지 제2외국어 한문, 그다음에 예체능, 그다음에 교양 이런 부분들도 교육과정이 있는데 여기 이제 공통은 없어요. 얘네들은 다 선택입니다.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해서 이것도 다 선택을 하게 되죠. 뭐 이렇게 영역을 주어주고 이 중에 택이, 택삼, 몇 학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빨간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과 관련된 거고 여기에서 체육하고 예술 교양은 파란 부분이죠. 여기에 파란 부분과 여기에 파란 부분만 등급이 안 나옵니다. ABC로만 반영이 되는 과목들이고요. 교육과정은 이렇게 편성이 됐고, 그럼 내신은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보통교과, 사회강압융합, 그다음에 예체능, 교양, 전문교과가 있는데 보통교과라고 하는 게 원점수, 성취도, 등급, 5등급제, 그다음에 비율, 평균, 수강자 수까지 해서 성적표가 나오게 이미 받아보셨을 거예요. 1학년 때. 그다음에 사회강압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파란 부분에 여기는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 없어요. 등급이 안 나오는 거고, 그리고 예체능은 이렇게만 나오고, 전문교과는 전체 다 나오죠. 그러니까 5등급이 나오는 범위가 이게 등급, 석차백분위가 나오는 과목들이 많아진 거죠. 이전보다. 예전에는 뭐 투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투, 화투, 생투, 지투가 이거는 ABC로만 나왔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8개를 찢어져서 투가 그거가 다 등급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9등급제와 5등급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뭐 단순하게 비교하면은 4%, 11%에서 쭉 해서 9단계가 있고 얘네들은 10%, 34%, 66%, 90%, 100%에서 5등급제가 된다. 등급제는 어차피 백분위로 끊는 거기 때문에 석차 백분위는 구별을 할 수가 있죠. 성적은 어차피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변별력이죠. 동점자가 너무 많았죠. 사실상 거의 2등급까지가 1등급이 되는 거고 여기에 3, 4등급까지가 2등급이 되는 거죠. 내신을 받았었을 때 이 2등급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경기권까지가 어려워지는 거죠. 실제로도 여기에 3, 4등급도 경기권이 간당간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동점자가 많아져서 대입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대학들이 전형을 바꿀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고 있죠. 수능 개편입니다. 수능 개편은 이제 똑같은 과목을 봅니다. 내년까지만 이렇게 진행을 해서 뭐 선택이 있고 뭐 선택 있고 공통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그냥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라는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이걸로 공통으로 가고 수학은 대수, 미적분원, 확률 통계 여기에서 말하는 수원 수투와 확률 통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 미적, 이게 이제 미적분 2가 됐고 이게 기하가 됐는데 교육 과정에는 있지만 수능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수학이 되는 거죠. 수능 자체가. 영어하고 한국사는 똑같고 이 부분이 이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수능으로 이제 최초로 보게 되는 학년도가 됐는데 이전까지는 이제 2학년 때 대부분 선택을 하는 진로 선택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봤었는데 이게 되죠. 이번에 바뀐 것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통합과학, 통합사회는 이미 다 배웠죠. 이제 1학년 때. 이게 수능이에요. 통합과학, 통합사회는 언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수능 공부를 할 때. 이게 얘네들은 대부분 물리화학, 생명지학, 뭐 사회, 이과, 문과 쪽은 이제 사회 쪽, 그래가지고 대부분 2학년 때 선택을 해서 이수를 했죠. 2학년 때까지 내신도 관리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과정이 수능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이걸 하고 2학년 때는 내신 때문에 또 다른 걸 못하고 3학년 돼서도 내신을 또 해야 되면서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따로 해야 되죠. 내신이 1, 2등급이 나왔던 1학년 때 내신이 1, 2등급이 나온 아이들은 내신을 끝까지 관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신이 3, 4, 5가 나오는 아이들이 이제 어차피 100분이니까 학교마다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 나온 아이들은 아 나는 이제 내신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이걸 가지고 대학을 가기에는 이 경기권에서는 힘들다. 그럼 얘네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무엇을? 수능밖에 없잖아요. 수능을 공부해야 돼요. 1학년 때 통합과학 통합사회 준비하고 2학년 때 통합과학 통합사회 준비하고 3학년 때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준비를 합니다. 그럼 3년 동안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준비하면 잘할까요? 목적성이 없어요. 시험은 당장 눈앞에 있어야 공부를 하는데 얘가 2학년 때 아 나 이제 수능 준비해야지. 아직 2년 남았네? 그죠? 눈 떠보니까 다음날이 수능인 거죠. 공부를 안 해요. 이게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쨌거나 시행하기로 한 거고요. 자, 나라에서 이제 4월 16일 날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다 보니까 올해 4월 16일에 교육부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해줬습니다. 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 과목 등이 변경되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예시, 문학 문제지를 안내하겠다라고 해서 다 오픈했어요. 통합과학, 통합사회도 25문제씩 다 시험을 다 예시 문항을 보여줬습니다. 국어, 수학도 오픈해줬고 그 다음에 28학년도 대입전형 모집단위별 반영 과목을 조기 안내하겠다. 이거 했었고 자, 28학년도부터 하반기 모의평가를 8월에 실시, 기존 9월에서 8월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이게 이 부분이 가장 저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통상적으로 대학의 모집단위별 반영 과목은 대학별 전형,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입학년도 1년 10개월 전 그래서 28학년도 기준 26년 4월 고2 4월 때까지 각 대학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뽑겠다는 예정안을 발표를 해요. 대입은 3년 예고제입니다. 1학년 때 너희들 어떻게 뽑겠다. 2학년 때는 대학에서 어떻게 뽑겠다. 그다음에 3학년 5월 달에 수시 확정안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년 4월까지 기다려야 이게 기다려야 나오는 것들인데 이게 28년도에 운영계획을 조기에 수립한 대학의 경우 4월보다 빠른 올해 8월까지 대교협이나 대학별 누리집에 반영해서 발표해라 라고 이 4월 달에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발표를 했어요. 다는 안 했어요. 이 자료집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정리한 자료인데요. 발표한 대학들. 서울대서부터 뭐 경기대까지 더 발표한 대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경기권에 있는 주요 대학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장을 피시면은 서울대가 나옵니다. 보도자료라고 해서 28학년도 서울대학교 전공 연계과목 선택 안내 발표 해가지고 두 번째 장을 보시면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폭을 넓히고 전공 탄생 및 융합교육을 지향하는 대학교육의 취지를 살려 최소한의 권장 과목을 제시하겠다라고 해서 유형 1과 유형 2 두 가지를 발표를 했고요. 유형 1에 해당되는 것은 대부분 인문계 쪽이죠. 경영, 경제를 포함해서 그래서 교과군에서 제2외국어와 한문 중에 한 과목 이상 이수해라. 이게 최소 권장 과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제2외국어나 한문은 모든 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인문계 쪽에서는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서울대는.
자, 그다음에 자연계열은 조금은 복잡한데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굉장히 심플해요. 수학은 뭐 미적투 아니면 이렇게 기하,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자기 과에 맞는 물리나 화학, 생명, 지구과학을 하고 진로 선택은 3과목 이상 선택해서 이수를 하라. 굉장히 노멀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수를 하라고 서울대는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이제 고려대학교가 있어요. 고려대학교는 인문 쪽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계열만 발표를 했고요. 수학에 보시면은 미적투와 기하를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죠. 대체적으로. 그다음에 과학도 과마다 자기가 필요한 내용들을 보게 이수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마다 조금씩 달라요. 세 번째 장은 서강대인데요. 서강대는 정말 아주 한 장으로 그냥 깔끔하게 우리는 권장 이수 과목을 지정하지 않는다. 이게 홈페이지에 요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수하지 않습니다. 권장 과목을 이수하지 않는다. 물론 이거를 이수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대입 당락이 좌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거의 비슷한 성적대와 비슷한 활동이 있는 아이들에서 그 연결된 전공 과목을 이수한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게 저의 생각이고요. 자, 중앙대학교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도 자연계열만 발표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고대와 비슷하게 수학, 기하, 그다음에 과학이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왜 지구과학은 없을까요? 지구과학이 없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선택하는 그 권장 과목. 지구과학과 관련된 과가 없는 거죠. 별로 없어요. 지구과학 관련된 과가. 인문 쪽에서는 지리학과 그리고 천문,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런 쪽만 있고 하다 보니까 이 학교는 지구과학을 선택하지 않게 하죠. 그렇죠? 예전에는 지구과학이 어떤 용도였죠? 내신할 때 물리화학 생명이나 물리화학 지구과학이잖아요. 아니면은 물리가 어려우면 화생지하고, 그죠? 물지, 생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내신을 할 때 그게 그래도 다른 과목, 물리화학에 비해서 그래도 좀 수월하니까 내신을 받기 위해서 그걸 선택을 했는데 중앙대를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대학도. 지구과학과 연결되지 않는 과라면은 그걸 이수해서 성적을 받아봐야 큰 효과가 없는 입시가 틀이 조금 바뀌게 되는 거죠. 지구과학이 참 많이 우울해진 과목이 될 것 같아요. 수능도 없어지고. 저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는 꽤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내용이 굉장히 좀 길고요. 첫 번째 3월인가에 먼저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또 8월인가에 또 다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마다 세세하게 우리는 뭐 배우니까 이거 들어라가 쫙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보시면은 28학년도 입학 전형안을 아주 간단하게 발표를 했어요. 이수 과목뿐만이 아니라 전형안이라고 해서 변형한 개요는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은 동일하다. 28학년도와 27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금도 학생부 교과 정성 평가가 30% 들어갑니다. 26학년도도 그랬고 내년 27학년도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신으로만 뽑지는 않아요. 건대가. 그리고 그걸 동일하게 유지하겠다라고 하고 논술 전형을 원래는 인문, 사회, 자연, 인문사회로 해가지고 인문사회 그다음에 그 자연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다 달랐거든요. 자연 쪽에서 수학을 보고 인문 쪽에서 인문을 보고 통합으로 낸대요. 수능 출제 범위로 해가지고 그런 게 좀 많이 바뀌었고 자 밑에 보시면은 정시죠. 수능 위주 전형 수능 100%에서 학생부 정성이 20%가 추가가 됩니다. 정시에서도 수능만 잘 본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얘네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추세를 미리 조금씩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뭐 논술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나와 있고 그리고 과목 선택 가이드가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건대는 이과는 내수 미적 원투 확통하고 공과대학은 미적분 원투랑 기하나 물리학을 이수하는 걸 추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개부안은 내년 4월에 발표되는 걸 더 봐야 돼요. 동국대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아주대도 비슷하고 그리고 흥명여대가 좀 특이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발표를 했어요. 뭐 SM 진로학업 설계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뭐 선택 방법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저는 이제 핵심 내용만 이렇게 뽑아드렸는데 이게 60몇 페이지가 되는 방대한 자료거든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시면은 우리 과에서 뭐 배우고 그다음에
경영경제 쪽에서 보시면은 뭐 주황색, 그다음에 옅은 주황색, 노란색이 있죠. 이게 연결 과목들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밑줄 친 두꺼운 게 꼭 이수를 하라는 과목들이라고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발표한 대학 중에 하나죠.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학들은 움직이면서 어떤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 교과에서도 이제 그 정성평가가 반영을 할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시의 교과 정성이 들어갈 때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건대와 경희대. 3학년 2학기 때 수능 준비하기도 벅찬데 내신까지도 관리해야 되는 학년 정도.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시로 한번 드려드리면은 중고 경희대 화학공학과 지원시. 이게 이제 중고 지금 1학년 애들 현재표예요. 이런 식으로 표가 나오고 여기서만 선택을 했겠죠. 그러면 경희대는 대수, 미적, 합성, 미적분 추가, 핵심 권장 과목입니다. 수학에서 이 4개는 반드시 이수해야 되고, 과학에서는 물리화학과 화학반응의 세계, 물질과 에너지. 이게 핵심 권장 과목이에요. 수학과 핵심 권장 과목, 그 다음에 그냥 권장 과목은 기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에서는 물투에 해당되는 전자기 양자, 적극과 에너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3학년 1학기 때 여기 택사인데 이 3개가 정해지는 거죠. 만약에 내가 화학공학과를 지원을 한다면. 이게 대학들마다 비슷할 거예요. 비슷할 건데 경희대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인근 학교 이제 과학편제라고 해서 쭉 나오는데, 그나마 이 과학편제가 처음 발표했을 때하고 두 번째 발표했을 때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학교들마다. 이게 3학년 2학기까지 끌고 가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진로 선택에서 8개로 나눴을 때 지급될 때 과학이 3학년 2학기, 여기 3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1이나 2라서 대부분 1에 끝낼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왜 문제냐, 3학년 2학기까지 간다면. 자, 수시는 언제 접수하죠? 9월에 접수합니다. 9월. 9월에 접수했을 때 얘가 만약에 전자기하 강좌를 3학년 2학기 때 들으면 얘가 기계공학과를 썼는데, 아니면 전기전자공학과를 썼는데 핵심 권장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게 돼요. 그죠? 그래서 많이들 바꿨어요. 3학년 1학기 때 끝내는 거. 이게 이제 발표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형 유형별 모집인원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교협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대교협. 얘네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서 27학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28학년도죠. 내년 4월에 예정안이 나오면은 이게 또 나올 거예요. 내년에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재 이제 고2 아이들 올해 4월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들마다 어떻게 뽑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은 그걸 다 취합을 해서 이 대교협에서 이런 식의 자료를 보여줘요. 27학년도에는 수시를 80.3% 뽑겠다. 그리고 정시 모집이 19.7%에서 총 34만 5,717명의 모집 인원이 있고요. 보시면은 수시가 조금 늘어나서 이제 80%를 넘어섰어요. 그러면 정시가 조금씩 줄어서 19.7%가 돼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도 발표를 하는데요. 대교협에서는 수시와 정시를 나눠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시적 위주 이런 거 발표가 되죠. 학생부 교과 45%를 차지합니다.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게 교과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23.7%, 논술이 3.7%, 실기 실적은 대부분 예체능, 그래서 총 80.3%고요. 그다음에 정시에서는 이 수능 위주가 18.3%고 뭐 여기도 예체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총 해서 19.7%가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까지 구분을 해줘요. 대교협에서. 수도권으로 갔더니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위주는 32.6%가 됩니다. 종합전형은 43%. 아까 전에 전체에서보다는 교과가 많이 줄어들고 종합이 확 올라가죠. 수도권에서는 종합전형을 좀 더 선호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 논술은 아무래도 주요 대학에서 많이 붙다 보니까 확 늘어요. 비수도권으로 가면은 교과가 68%까지 치솟습니다. 그리고 종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논술은 거의 없죠. 정시 비중으로 갔을 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했을 때 수도권은 61.7%, 그다음에 비수도권이 30%에서 전체에서 이렇게 나눠지죠.
6만 4천 명 정도를 뽑는데 수도권에서 3만 9천 명, 60%를 수도권에서 뽑고 그다음에 비수도권에서는 30% 정도밖에 안 뽑아요. 자,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많을까요?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많을까요?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훨씬 많겠죠. 200개가 좀 안 되는 대학 중에 비수도권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의 지방의 대학들의 정시 모집 인원을 보시면은 거의 다 한 자릿수예요. 정시. 근데 수도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뽑습니다. 자, 이런 자료는 이 대기업에서 매년 발표를 해요. 우리 아이들 자료도 내년 4월에 발표가 될 겁니다. 눈여겨보시면서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 자료가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상으로는 맞지만은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은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요. 서울대서부터 홍대까지. 그래서 교과 전형이 27학년도에 쭉 하니까 11.4%, 전국에서 45%였는데 11.4%로 확 떨어지죠. 이게 꽤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21학년도, 22학년도. 그때는 이게 없는 학교도 많았어요. 교과 자체가. 어느 순간 나라에서 학교장 추천 뽑아라. 지역규정이라는 이름으로 뽑는 학교도 있고 학교장 추천을 뽑는 학교도 있는데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한 12% 정도가 이렇게 되고 종합전형으로 보니까 34%, 전국은 29%인데 상당히 수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것은 종합전형이죠. 교과전형, 종합전형 여기에 보는 주요 대학에서는 종합전형을 훨씬 더 선호하죠. 3배. 3배 더 선호하죠. 왜 주요 대학은 종합전형을 더 선호할까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신은 변별력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내신이 1.5인 아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굉장히 잘하는 아이죠? 내신 1.5. 다른 지역에 내신이 3.5인 아이가 있어요. 누가 더 잘하죠? 모르죠. 그죠? 이 아이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3.5인 아이가 상상부 아이였어요. 그죠? 걔가 얘보다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걔가 잘할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그거를 뽑아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종합을 선호합니다. 논술 전형은 그래도 한 8.7% 해가지고 논술 전형도 인원수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계속 하지 말라고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인원을 지금 선발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여기는 예체능 전형이고 정시가 생각보다 많이 뽑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략 42%. 수시하고 정시 비교했을 때 여기는 41%, 여기서는 59%가 되죠. 그리고 정시는 여기보다 늘어나요. 실제 모집이. 수시는 100% 모집이 없어요. 뽑아놓으면 도망가. 뽑아놓으면 도망가죠. 100% 모집되는 데가 어디죠? 한 명도 안 빠지는데 서울대 의대죠. 연대 의대도 빠져요. 연대 의대도 서울대 의대로 도망가요. 그래서 못 뽑는 학교들이 생겨요. 다 했는데 어차피 무기한으로 충원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원 마감이 됐었을 때 못 뽑는 아이들을 여기로 보냅니다. 정시 2월.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늘어나요. 보시면 꽤 많은 인원들을 뽑는데 이게 나라에서 이 주요 대학들한테 22학년도인가 그때서부터 너희들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 비중이 너무 크니까 수능 위주의 전형을 30% 이상으로 늘려라 라고 지침을 내렸어요. 그때서부터 꽤 많이 뽑고 있습니다. 정시가 포기할 게 아니에요. 물론 일반고의 현역들은 수시가 최우선이에요. 근데 정시를 포기하면 그만큼의 기회가 거의 40% 이상의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네, 전형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대는 없어요. 전형 자체가 교과 전형은. 서울대는 지역 균형이 종합 전형이에요. 그래서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고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로 해서 이 정도의 인원들을 뽑는데 교과 전형을 볼 때 전형이 조금 바뀌겠지만은 27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교과 100, 교과 100.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정성평가, 전체 과목이 정성평가, 서류식이 들어가죠. 약간의 이 두 개는 순수 교과 전형이고 요건 약간의 이제 서류가 반영이 된다는 거죠. 최저는 다 있습니다. 모집 인원을 보시면은 연대는 추천 10명, 학교별 추천 인원이 10명, 그리고 고3, 고대도 12명, 고3만 지원할 수 있고 서강대는 지역균형 20명이고 고3만 지원할 수 있고 성균관대가 내년부터 바뀐 건데 원래 제한 인원이 있었는데 제한이 없다 대신 재수까지 쓸 수 있다. 한양대는 원래 11%고 재수까지 쓸 수 있다. 이게 뭐냐면 11%예요. 내가 올해 한양대 교과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졸업한 애들 중에 나보다 내신 들어온 애가 받고 싶다고 하면 내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서류전형, 이 교과전형과 서류전형에서 이 서류의 비중이 상당히 파워가 있습니다. 고대는. 연대는 내신으로만 뽑지만 얘네는 서류가 들어가면서 약간의 그런 점수 차이가. 왜냐하면 교과에서 극간 간 점수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똘똘한 애를 뽑겠다는 거죠. 내신 좋으면서. 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자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을 생각하실 때 제일 궁금한 게 뭔가요? 제일 궁금하신 거. 대부분 교과나 종합을 써야 돼요. 그리고 내신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면 문수를 쓰게 되고 정시를 가게 되는데, 교과나 종합전형에서 가장 궁금한 건 커트라인이죠. 대학마다 어느 정도 내신이 나와야 여기 쓸 수 있을까? 대학마다 잘 발표를 안 했었는데 요새는 여기에 들어가시면, 대학 어디가에 들어가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몇 년 전 자료부터 다 있어요. 그래서 전형평가 및 결과 공개해가지고 대학마다 다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발표하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요. 50% 컷과 70% 컷. 이게 저는 1분과만 넣었는데 모든 과가 다 있습니다. 교과 전형에 해당되는. 그래서 23, 24, 25 작년 거까지를 제가 나온 자리를 한번 취합을 해봤어요. 50% 컷과 70% 컷 중에 50% 컷은 평균이 아니에요. 10명 중에 5등 안에. 그리고 70% 컷은 7등 안에. 그 아이의 성적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거의 1점대 초반이죠. 중반도 잘 안 넘어가죠. 그게 연대입니다. 이 정도의 내신이 되고 최저를 맞춰야죠. 의대는 그냥 1이었네요. 5등 안에가. 그리고 1.06.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도 비슷하게 똑같이 발표를 하는데 살짝 연대보다는 살짝 늦춰진 느낌이 그 서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서강대 정도를 가면 이제 1점대 중반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균관대도 서강대와 유사한데 취업이 조금 어려운 과들은 이제 2점대가 나오기도 해요. 바로 2점대 후반입니다. 학문이라든지 유학동양 이런 것들이 네, 한양대까지 갔을 때도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는 최저가 없었고 여기서부터 최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있다 보니까 조금 내려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최저? 뭐 엄청나게 내려가지는 않아요. 이 정도까지 내려갈 때는 정말 극상이었죠. 거의 연대보다 높았죠. 최저가 없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국대로 가볼까요? 단국대로 가면은 이때부터가 2점대가 나옵니다. 이 정도 대학을 갔을 때가 2점대 초반에서 중반선. 근데 이건 9등급이잖아요. 우리 애들은 9등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공생명, 전기전자, 기계공학, 경영학, 5등급제, 연대부터 명지대까지. 연대, 고대, 한양대, 경희대, 건국대, 과기대, 숭실대, 단국대, 명지대까지는 다 1이어야 돼요. 그죠? 연대 쓰는 애도 1이고 다 명지대 쓰는 애도 1이에요. 그럼 학생부 교과전을 어떻게 뽑아요? 뭔가 최저를 강화시키거나 면접을 집어넣거나 서류평가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 뚜껑은 전형용 강의에서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여기에 약하게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유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의대는 어차피 다 1이었어요. 이런 걸 정리하면서 저는 궁금한 게 요 아이 1.57에 경상대 의대를 간 학생 대신 1.57이었는데 경상대 의대를 갔죠. 한양대에 화생공을 간 애가 1.34였어요. 이 아이는 왜 한양대를 갔을까요? 그것도 7등으로. 여기를 갔으면 점수가 남는데. 그죠? 입시를 생각하시면서 단순 비교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얘가 1.34인 아이, 얘는 1.57인 아이. 이렇게 보면은 얘가 더 내신상으로는 더 뛰어나니까 여기에서 썼을 때도 실제로 그리고 1.34를 가지고 지방 국립의대를 지원을 한다면 합격할 확률이 꽤 있어요. 최초가 되든 추가가 되든. 근데 얘를 왜 경상대 의대를 안 쓰고 한양대 화생공을 썼을까요? 화공생을. 한양대가 나쁜 학교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예. 근데 이 아이가 여기를 쓴 이유는 최저를 못 맞췄을 확률이 크죠. 의대는 최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원서를 접수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9월달, 내후년 9월에 원서 접수를 하는 기준. 원서 접수하는 기준은 결국은 내가 정시에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가예요. 물론 내신 성적도 있고 비교과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6월달, 9월달 모의고사를 본단 말이죠. 모의고사를 보면은 모의고사 성적이 이렇게 동시에 가는 거니 이렇게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예측. 그러면은 여기가 이 아이한테는 한양대가 정시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은 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이제 서울대에서부터 한양대까지 봤었을 때 서울대는 이제 두 가지 지역균형과 일반전형. 지역균형은 전교 1, 2등만 지원하는 거죠. 학교장 추천 2명, 서류평가 3배수, 면접에 포함해서 2단계에 뽑게 되고요. 일반전형은 1단계 2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 구수에서 5대5로 해가지고 2단계를 뽑죠. 일반전형은 최저가 없고 지역균형은 최저가 있습니다. 연세대 뭐 활동우수형이 있고 고대는 활동우수 계열적합이 있고 서강대는 뭐 일반 원투에서 서류평가가 있고 성균관대는 4가지 전형이 있고 한양대는 또 3가지가 있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원래 심플했어요. 그냥 면접이 없는 서류형으로. 근데 서류형은 지금 제일 많이 뽑기는 하는데 얘네들도 많이 바뀌어요. 지금. 특이하게 면접형에 서류형에 추천형도 있어요. 학교장 추천이에요. 이거.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합니다. 대입을 준비하면서 이 주요 대학, 모든 대학은 대입의 목적이 뭘까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싶겠죠. 그죠? 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목적은 연고대 아이들을 뺏어와야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최저가 없는 전형이 많고 면접이 없는 서류 전형이 꽤 많이 선발을 합니다. 이런 걸 소위 납치 전형이라고 하죠. 검사를 썼어 떠났어요. 그죠? 수능을 봤는데 수능을 다 맞아버렸네?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이제 수능 발표 난 다음에 성적표 나온 다음에 했더니 성균관대를 합격을 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연대나 서울대를 정시에 못 쓰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긴 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납치가 되면 행복해요. 사실. 행복한데 그런 일들도 일어나니까 원서 접수할 때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서울대 연고대의 전형을 잘 보시면은 얘네들은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 크게 노력하지 않아요. 우수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면접을 봅니다. 서울대 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현존하는 최고 난이도의 부술 면접을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보게 되죠. 학생부 종합전형도 대학 어디가에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됩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3년치 자료를 보시면은 거의 이제 아무래도 전교 1, 2등이다 보니까 1점대 초반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일반 전형으로 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도 이게 2점대도 나오고 여기서 보시면은 좀 떨어지는 내신대가 나오는데 일반고가 아닐 확률이 크죠. 일반 전형은 다 섞어서 보니까. 연세대 활동우수형으로 봤을 때도 내신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연세대는 특목자사를 활동우수에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일반고 아이들 더 많이 뽑아요. 대학마다 우리 학교 고등학교 유형 합격생들의 고등학교 유형을 발표를 해요. 서울대, 연대, 성균관대 이렇게 보시면 발표하는 대학들은 항상 발표를 하거든요. 활동우수형에서 이 과거 영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여기에서 합격한 아이들이 많지는 않아요. 내신이 좋은 일반고 아이들이 훨씬 자사고 아이들이라 많이 뽑힙니다. 고려대는 이제 학업우수와 계열적합으로 나눠지는데 학업우수를 보시면은 내신대가 1점대가 좀 더 많은 형성을 하게 되죠. 대체적으로 학업우수는 최저가 있고 일반고 내신이 좀 좋은 아이들이 적극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계열적합은 최저가 없으면서 이게 컷이 좀 많이 내려가죠. 특목고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는 게 계열적합 전형입니다. 그다음에 서강대죠. 서강대에 갔을 때는 이제 1점대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2점대와 3점대 아이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고 여기에서는 일반고 아이들이 이제 여기 뭐 내신이 좋았다 1, 2등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5등급과 5%, 50%와 70%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보여주는데 대부분 이제 서강대는 특목고를 상당히 선호하는 학교죠. 자, 그 다음에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도 계열하고 학과로 나누는데 고대하고 뭐 그렇게 일반고 애들 쓰게 하고 특목고 애들 쓰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로 나눠져 있고 대체적으로 이 정도 형성대 2에서 3등급 대 서강대와 유사한 성적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가 요 전형을 작년부터 만들었어요. 과학인재 전형. 성균 인재 전형은 문과 쪽이고 과학인재 전형은 또 괜찮아요. 인원도 꽤 많이 뽑습니다. 경쟁률이 이 정도 되고 충원도 꽤 많이 돌아요. 그죠? 작년 50% 컷과 70% 컷입니다. 4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되죠? 대체적으로. 이 아이들 중에 일반고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 과학인재죠. 과거 영재고에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대 연구고들이 많이 뺏기니까 데리고 오려고. 과도 괜찮잖아요. 이런 전형, 대학은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전형을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해서 이런 전형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 6개 대학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전형을 잘 살펴보시면은 학교마다 학교부 전형이 2개가 있어요. 서류로만 뽑는 거, 면접으로 뽑는 거. 아까 그 비슷하죠. 고대나 이런 것들 나눠서 얘들을 더 좋은 아이들 유치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한양대도 대략 이 정도 선상이 나옵니다. 종합전형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했더니 그래도 종합이니까 2등급이 나오기는 해요. 그렇죠? 2등급 연대부터 경기대까지 5등급으로 전환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교과전형도 그렇고 그다음에 종합전형도 그렇고 1등급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2등급까지 34%다 동점이에요. 그죠?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잖아요. 성적이 돼야 돼요. 성적이 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성적이 됐었을 때에는 학생부 내용밖에 없습니다. 학생부 내용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제 논술 전형. 논술 전형은 논술 100으로 많이 뽑아요. 논술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연대만 최저가 없고 나머지는 다 최저가 있습니다. 논술들을 많이들 고민하시게 될 거예요. 2학년 아마 1학기가 지나고 나면은 내신 성적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우리 아이가 어디를 쓸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논술을 준비하는 자연계 기준은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 대체적으로 맞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은 모의고사를 마지막 모의고사가 10월에 보죠. 1학년 때도 그랬잖아요. 10월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10월에 모의고사를 보면은 그 모의고사 성적에서 수학이 1등급이면 중앙대를 포함해서 여기에 대학교들, 여기 나와 있는 대학교들의 논술 준비를 겨울방학부터 하시면 됩니다. 3학년 올라서 겨울방학. 안 늦어요. 안 늦어요. 충분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10월달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1등급이 나온 학생들은 겨울방학,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논술을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수학을 좀 한다 라고들 착각들을 해요. 실제로 잘하죠. 아이들 잘해요. 근데 3학년 모의고사 가면은 달라지거든요. 지금까지의 성적만 가지고 난 논술을 왜? 난 국어 영어가 너무 안 돼요. 국어 영어. 그럼 이제 수학밖에 못 쓰니까 논술을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 학교에 쓰는 아이들 중에 수학 1등급이 아닌 애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합격한 아이들 중에 수학 1등급이 아닌 애들은 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입시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참 답답한 게 논술학원에서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은 3등급, 수학 3등급 건국대 논술 준비하라 막 하면서 막 땡겨요. 그 수업을 들어요? 또 재밌어요. 잘 들려요. 왜? 선생님들 잘 풀거든요. 얘도 이해를 하는 것 같아. 실전에 가잖아요? 한 문제도 못 풀어요. 실제로. 수학 실력이에요, 결국.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면은 논술 준비하지 말고 수학 1등급을 찍어라. 그게 정시에 갈 수 있는 데가 훨씬 올라간다. 그게 먼저고, 이 대학뿐만이 아니라 경희대, 건국대, 아주대, 인하대, 세종대, 광운대, 가천대까지 논술은 많이 있죠. 그러면 각 레벨에 맞춰가지고 이제 준비를 뭐 2등급이나 3등급이나 일단은 그걸 찍고서 준비하라고 저는 얘기를 해줘요. 그게 3월 모의고사가 됐건 6월 모의고사가 됐건 9월 모의고사면은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래요. 논술은.
왜냐하면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전에 안양고등학교 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 내신이 5점 몇이었어요. 고등국제에서 5점.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안양대도 안 되고 수원대도 안 돼요. 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모의고사를 보는데 국어 5등급, 영어 5등급, 탐구 2개 다 5등급 이하. 그리고 수학만 2에서 3 사이 나왔어요. 2에서 3 사이. 그때는 지금보다 예전 가형나형이 있었던 시절. 가형나형에서 가형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수학이 지금으로서는 거의 2등급 맨이나 1등급 나오는 성적이에요. 수학만.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수학을 공부해야죠. 근데 갈 수 있는 수시에 쓸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 논술을 써야 되는데 논술 쓰기 전에 일단은 가천대하고 이제 그 수원대 약식형 논술이자 적성이었어요. 적성을 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수학이 아까우니까 아주대, 인하대, 그 다음에 뭐 숭실대 정도의 논술을 쓰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내가 이제 수학이 3등급에서 2등급 왔다 갔다 그랬으니까 수학 2등급을 찍어라. 공부를 했죠. 그리고 그때는 적성이 수능 전에 봤어요. 9월달에 이제 시험을 보고 수원대가 합격을 했대요. 이제 입시가 끝났어요. 입시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천대도 합격을 했대요. 이제 다행이잖아요. 그리고 수능 끝나고 이 2주 동안 수능 끝난 그 주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마지막 토요일 일요일 요 2주가 논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아이들. 얘가 그리고 수능을 결국은 2등급을 찍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가 아주대 인하대예요. 최저가 없어요. 최저가 없어요. 오는 아이들이 다 나보다 잘해 보이죠? 그 중에 수학 1등급은 없어요. 결국은 2, 3등급이 싸워요. 얘는 아주대 기계공학과를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결국 수학 실력이 되면 할 수 있어요. 논술은 너무 미리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학 실력을 쌓고 나서 준비하는 게 더 좋습니다. 논술 전형은 대학 어디가에서 발표하지 않고요. 한양대 자료만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평균 자료를 보여줘요. 논술 평균 점수. 여기는 이제 상경계열, 뭐 인문계열이고 여기는 이제 자연, 오전, 자연, 오후, 자연, 오후, 투 이렇게 보여주죠. 평균 점수를 보니까 오전 평균 점수가 상당히 좀 높고 오후 1은 점수가 좀 많이 내려가죠. 오후 3는 또 올라가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 문제가. 얘네들보다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평균 점수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기출문제는 대학 홈페이지에서 다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논술을 준비하면서 3학년 때 기출을 한번 풀어보고 내가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자료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시죠. 정시도 이제 서울대는 지역균형과 일반전형이 있고요. 연세대 일반전형, 고대는 일반 교과 우수, 서강대 일반, 흥관대 일반, 한양대 일반. 대체적으로 수능 100으로 많이 뽑고 종합평가가 들어가는 데 있고 여기는 교과만 고대는 20% 들어가고 연대는 5%의 교과가 성적으로 들어가고요. 일반전형 서울대는 교과평가가 들어가요. 일반전형은 수능 100으로 1단계 뽑고 2단계에 교과평가 20이고 지역균형은 교과평가 40%를 뽑습니다. 이게 다 수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서울대는 이런 거가 몇 년 전부터 움직였거든요. 우리 28학년도에는 이게 좀 더 비중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로 선택 과목이 없는 수능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서울대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어요. 이제 연대도 그렇고 이러죠. 모집부는 가분나분 가분이 있고요. 정시도 이제 대학마다 이제 대학 어디가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매년 서울대가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 거 25학년도 거는 자기네 환산 점수를 써놨어요. 이 100분위가 아니라 수능 100분위가 아니라 그 환산 점수는 매년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서 24학년도까지만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대체적으로 뭐 정시예요. 그 국어, 수학, 탐구 100분위 평균입니다. 굉장히 높죠.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99.2. 여기에서 나오는 100분위 평균이 진학사라든지 UA라든지의 성적을 입력하고 나면은 이렇게 성적 100분위가 나와요. 위치 평균. 그 위치 평균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99%가 나오면은 서울대 의대가 안 돼요. 그 위치에서. 의대도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 점수의 100분위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울대는 지역 규정도 있죠. 지역 규정은 과를마다 이 정도를 뽑고 100분은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연세대 25학년대는 이런 식으로 발표해서 이 7등 안에 국어, 수학, 탐구원, 탐구2, 영어 등급 한국사까지 해서 그 100분위를 쭉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균은 이 정도 선상에서 볼 수가 있죠. 의예과가 나이를 보니까 99, 100, 99, 100. 국어 99, 수학 100, 영어, 그러니까 탐구원 99, 탐구2가 100이었죠. 굉장히 높은 능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 유사하게 발표를 했고, 얘네들은 평균, 영어 등급을 빼고 이걸 보여줬죠. 대체적으로 이제 90점 중반, 90 중반대에서 이렇게 합격권들이 형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서강대입니다. 서강대를 봤더니 이제 또 국수, 탐구원, 탐구2랑 영어학에서 연대하고 유사하게 발표했는데 이걸 발표된 거를 봤었을 때 제가 여기 빨간 걸로 해놨죠. 빨간. 탐구 100분이에요. 인문학부 68. 탐구 100분이 68%면 몇 등급이죠? 4등급입니다. 그것도 4등급? 40%까지가 4등급이니까. 인문학부 72,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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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등급. 탐구한 과목이 4등급이었는데 서강대를 합격을 했죠.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은 서강대는 정시 반영 비율이 국어가 1.1입니다. 그리고 수학이 1.3, 그리고 탐구가 두 개 합쳐서 0.6이에요. 그래서 이 두 과목에 압도적으로 성적이 잘 나온 아이들이 탐구가 하나가 4가 떴더라도 합격할 수가 있는 게 실제로 생명과학과예요. 생명과학과 꽤 인기 있거든요. 생명과학과 같은 경우에 60이에요. 근데 이 아이의 국어 수학을 봤더니 97, 98이에요. 거의 연고대급의 성적이지만 이거 하나를 망친 거죠. 이 아이 가서 4등급이었겠어요. 그날 수능날. 그래서 마지막 정시에 갔었을 때에도 각 대학마다 나한테 유리한 걸 찾아야 돼요. 그냥 반영 비율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게 평균반대를 보시면은 탐구가 70%대가 있나요? 60%대가 있나요? 없잖아요. 서강대는 그게 있고, 서강대는 인문, 자연 상관없이 동일하게 1.1, 1.3, 0.6으로 가고, 성균관대는 대부분 20, 30, 20, 30이에요. 탐구가 20인 경우가 많고, 문과 쪽도 탐구가 20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성균관대를 썼으면 과연은 안 됐을 거고, 여기를 쓰니까 또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적을 분석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한양대로 이런 성적. 이거는 몇 년치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한번 아이들 모의고사 성적 나오면은 한 번씩 보면서 이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서 가고 싶은 학과 보면서 비교를 하시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입시를 생각했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기록부, 특히나 교과 종합, 교과도 내신으로만 뽑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1학년 때까지 학생부가 거의 이제 마감이 돼가는데 2학년 때부터는 어떻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수학2, 지금 교육과정이죠. 우리 아이들은 대수와 미적분 1이 될 텐데 미적분 1에 관한 내용이죠. 위 학생을 보니까 수학적 개념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우수하여 열정적인 수업 집중도가 돋보이고 다양한 사고로 문제에 접근하여 색다른 풀이법을 제시하기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별 내용 없죠? 별 내용 없는 거예요. 아이가 똘똘하고 수업 집중도가 높고 괜찮다. 선생님이 칭찬을 한 거죠. 그다음에 함수의 영수성을 이용하여 합성 함수의 영수성을 증명할 수 있으며 시간 걸릴 때 실생활의 연속적인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회감정의 이용을 쭉 보면은 이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특이한 건 없지만은 아이가 그 과정에서의 이해도가 높고 그에 대해서 응용해서 발표를 했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죠.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과제로 제출했고 미적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된 정리를 활용하여 다양한 원리 증명을 우수한 역량을 갖춘 학생이다 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학생 볼까요? 수학 주제 발표로 로지스틱 고소가 미분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한 인구의 증가가 등비급수적으로 증가하다, 증가세가 둔화되는 과정을 표현한 곡소문으로 로지스틱 고소를 소개하고 로지스틱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질병을 예측하는 모델 중에 하나인 SIR 모델 곡소 형태를 보여주며 세 그룹의 개체 변수 SIR에 대해
변형된 로지스틱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 통해 간원자수를 예측하여 전형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내용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보여주었다. 꽤 구체적이죠. 자기가 탐구해서 발표한 내용들, 그리고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떤 게 더 좋은 학생들까요? 얘가 더 좋아 보이죠.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은 학생입니다. 지금까지의 입시에서는 얘가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지스틱 방정식은 교육과정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못 썼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했어요. 이 아이는 연세대를 갔습니다. 이 아이는 홍익대를 갔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얘는 내신이 1.3이었어요. 얘는 내신이 2.34. 얘가 이거를 쓰고 수학이 계속 1이었으면 괜찮았겠죠.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진짜. 단편적인 내용으로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학생부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다 똑같아요. 내신. 투자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적이 된다는 전제. 상대적으로 얘가 좀 더 좋아 보였는데 이 아이의 학생부를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입니다. 자율활동 2학기 학급 자치회 부회장, 반장이 아니라 부반장을 했고요. 나눔 과학 실험들 나눔팀으로서 배우중처럼 후배들을 이끌고 농장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과학실 나눔을 실천하고 리더십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인성도 나오고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금지권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동아리입니다. 코드밍 제목부터 뭔가 코딩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코딩을 꾸준히 해서 발전하는 모습 학생으로 동아리 발표 준비 핵심 멤버예요. 기장도 아니에요. 2학년 때 이런 식으로 쭉 나왔어요. 인공지능 자율주행에서 쭉 나온 파이썬 언어를 이용한 코딩. 파이썬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꾸준히 해서 과학도 하고 야구선수 기록 검색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런 것들을 쭉 했다. 활동을 굉장히 잘했죠. 담담하게 한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을 써줬죠. 나열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라는 거. 그리고 진로 활동입니다. 메이 코딩 프로젝트. 그러니까 코딩을 굉장히 좋아했던 학생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의 내용이 기재가 되죠. 학생부는 언제 쓰나요? 학기 말에 대부분 쓰죠. 학기 말에 대부분 쓰는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뭘 내라고 하죠? 탐구 보고서를 내라고 할 거예요. 거기에 내용을 자기가 한 걸 써서 내면은 그대로 옮겨주는 경우들이 꽤 있죠. 요약해서 옮겨주기도 하고 그것만 꾸준히 해줘도 이런 학생부가 나옵니다.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문제인 거죠. 전공을 빨리 정해야 되고 그 전공에서 관련된 걸 찾아보고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관련된 것들에 대한 활동을 찾아서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면 굉장히 괜찮은 학생부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를 갔어요. 전기전자공학과도 코딩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서울대 컴공을 가고 싶었는데 안 됐고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는 대기 4번, 고려대 컴퓨터학과는 대기 1번으로 고대하고 연대를 다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학 가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수학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이유,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 다 적용된 얘기입니다. 응시인원의 변화. 제가 드릴 말씀 중에 이제 가장 우울한 얘기가 되는데요. 대학가기가 왜 힘드냐?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4번의 모의고사를 봤어요. 2학년 때도 4번의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8번의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제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죠.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A4지 한 장으로 성적표가 나요. 성적표 보셨나요? 아이들이 갖다 줘야 볼 수 있죠. A4지 한 장에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자, 과목마다 우리 반 등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국 100분위도 나오고 학교 등수도 나와서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뭐 틀렸는지도 다 체크돼 있어요. 가운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조합 100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학생의 위치예요. 그래서 국수탐 100분이 94, 상위 6%, 상위 6%면은 중앙대나 성광대나 성균관대 한양대가 살짝 낮은 과가 걸치면서 건대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그게 단기 위치고 정시 지원 가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내 위치죠.
학교 내지는 우리끼리만 경쟁하지만 학교 내에서 전체 아이들하고 우리 학년에서 경쟁하는 건 모의고사잖아요. 그 위치를 나의 위치라고 이제 믿고 사는 거죠. 근데 그 위치가 깨져요. 언제 깨지죠? 3학년이 되면 깨집니다. 3학년이 돼도 3월달 모의고사, 5월달 모의고사는 다 교육청이에요. 6월달이 달라지죠. 6월달은 이제 평가원. 평가원은 우리끼리만 보지 않아요. 얘네들이 들어오죠. 올해 7만 5천 명이었어요. 작년에 7만 3천 명, 재작년에 7만 5천 명. 7만 5천 명 내외의 아이들이 6월달에 대거 투입이 돼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시험을 봐요. 그렇죠? 이거는 다른 시험이잖아요. 경쟁 상대가. 내 위치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 7만 5천 명이 다 내 밑으로 들어와요. 근데 100분이 확 올라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위아래로 확 떨어져요. 그게 6월 모의고사 1차 쇼크가 옵니다. 6월달 모의고사를 봤더니 시험 괜찮게 본 것 같아. 느낌 좋아. 실수도 안 하고 괜찮게 본 것 같아. 성적표를 딱 받았더니 성적표가 굉장히 불친절해요. 교육청하고 달라요. 그냥 A4도 아니고 이만한 거 하나에다가 과목마다 등급 100분이 표준 점수만 나와요. 조합 100분이 이런 것도 없고 원점수도 안 나와요. 성적표에는. 학교에서 꼬리표 나오는 게 나오지만은 원점수도 안 나와요. 실제 성적표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UA라든지 진학사라든지 막 입력을 해봐요. 입력을 해보면은 100분위가 나오는데 100분위가 떨어져요. 그죠? 그게 6월 1차 쇼크입니다. 이때가 고3 아이들이 가장 힘든 시기예요. 사실상 이 7만 5천 명의 재생들이 투입이 되는데 얘네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애도 물론 있어요. 못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밀리면 안 되는데 실제로 많이 밀려요. 얘네들은 공부한 시간이 짧아요. 1년 더 하는데 왜 공부한 시간이 짧죠? 자, 지금 고3 아이들 뭐하고 있죠? 수능 공부하고 있나요? 이제 수시 발표 시작했죠? 기다리는 거죠. 11월에 수능이 끝나고 11월 중순에 지금까지 수능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수시를 기다려서 안 돼요. 그럼 정시를 써요? 안 돼요. 추가 모집도 한번 해봐요? 안 돼요. 그럼 2월 말이에요. 얘네들은 본격적으로 공부한 건 3월, 4월, 5월 3달 공부하고 육모를 본 겁니다. 근데 우리 현역들은 겨울방학이 되면서 나름 각성을 해요. 이제 공부 진짜 해야겠다라고 해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합니다. 원래 하던 애들은 하고요. 안 하던 애들도 나름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요. 계획도 세우고. 이게 얼마나 장기에 걸쳐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합니다. 겨울방학도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해가지고 3월이 됐더니 좀 있다가 3월 모의고사를 봐요.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났더니 중간고사야. 중간고사를 보고 났더니 5월 모의고사예요. 그리고 6월 모의고사면서 기말리를 해야 돼요. 학교를 가잖아요. 수행도 해야 돼요. 할 게 너무 많고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시기가 1학년 때 1학기까지는 3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 대비를 해야 되죠. 얘네들은 학교를 안 가죠.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공부하죠. 밀릴 수밖에 없는 게 6월 달. 자, 9월이 됐더니 9만 명이 됐네요. 올해. 작년에 9만 1,000명, 전년도에 9만 명. 15,000명 이상이 또 늘어나요. 얘네들은 왜 6월에 안 보고 9월에 봤을까요? 이미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반수생들이죠. 반수생들이 이때 투입이 돼요. 반수생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반수생들 중에는 극상위권이 항상 포함이 돼요. 약간 좀 재수없는 애들인데 연고대를 다녀요. 난 역시 서울대를 가야겠다. 서울대 연고대를 다니면서 역시 의대가 대세다. 심지어는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나는 더 좋은 의대를 가야겠다. 라는 애들이 투입이 됩니다. 올해는 수능 만점자가 5명이었죠. 작년에는 11명이었어요. 그 11명 중에 의대생이 1명 있었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걔네 같은 거. 내 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극상위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냥 밀리는 거잖아요. 수능 100분이에요. 그게 9월입니다.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실제 시험 보니까 16만 명. 작년에도 16만 명, 재작년에 15만 7천 명. 또 늘어나요. 평가원에서 보는 3번의 시험이 6월, 9월 수능. 이 3번의 시험이 경쟁 상대가 다 다르고 그 중에 나보다 잘하는 애가 몇 명이고 못하는 애가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게 수능이에요. 실제로. 성적 받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얘네들이 아무리 들어와도 잘하는 애들만 이만큼 들어오나요? 못하는 애들이 훨씬 많이 들어와요. 실제로도. 우리만 재수있는 애도 많아요.
그래서 재학생들의 성적대도 이렇게 정기 분포를 합니다. 재학생들도 이렇게 성적이 정기 분포를 하겠죠?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은 재학생들이 이렇게 크게 밀릴 이유는 없어요, 사실상. 그죠? 근데 내가 알고 있었던 내 위치, 교육청 모의고사에서의 내 위치가 수능에서는 가짜가 된다. 이 표준표차가.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실제로 3월달에 15만 명 정도가 응시를 했죠. 원서 접수를 37만 명이 했어요. 시험을 봤더니 33만 3,102명. 3만 8천 명 정도가 시험을 안 봤네요. 고3인데 이게 올해예요. 작년에는 34만 명, 3만 2천 명, 30만 2천 명. 한 38만 명 정도, 3만 8천 명 정도가 안 봤네요. 그 전년도 한 3만 9천 명 정도, 4만 명 내외의 아이들.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거의 한 5만 명 정도 안 봤었거든요. 근데 뭐 인구가 좀 더 많았겠죠. 지금은 한 3만 8천 명, 4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고3인데 수능날 수능을 안 봐요. 얘네들은 왜 수능날 수능을 안 봤을까요? 응시를 안 했어요. 원서 접수만 하고. 수시 합격. 수시 합격한 아이도 있겠죠. 이 질문을 드리면은 항상 수시 합격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아직 긍정적이신 거죠? 실제로 수시 합격을 한 아이들은 수능을 봐요. 왜냐하면 그 아이한테도 인생에 한 번뿐인 시험이에요. 그죠? 그리고 친구들한테 나 수시 합격했으니까 내가 가서 꼴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가죠. 시험도 잘 봐요. 마음이 편하니까. 대체적으로 그리고 6개를 수시를 쓰는데 수능 전에 합격자를 발표해야 되죠. 최저가 없어야 되죠. 6개 쓴 것 중에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야 되죠. 그래야 시험을 안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봐요. 안 보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그냥 안 봐요. 자,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2학년 모의고사 시간을 이제 교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명이나 자고 있을까요? 꽤 많은 아이들이 자고 있어요. 3학년 애들은 더 심합니다. 진짜. 학교 가서 모의고사 볼 때 엎드려 자요. 모의고사 막 대충 써가지고 내줘요. 자, 수능날은 우리 학교에 가나요? 고사장에 가야 되죠. 다른 학교. 우리 반 애들하고 같이 시험 보나요? 땡판 처음 보는 애들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엎드려 자다가 다 오해말 카드 써가지고 내줘야 돼요? 그냥 시험을 봐봐야 갈 수 있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 아이들 중에 1, 2, 3등급이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8, 9등급인 아이들이 이탈을 하게 됩니다. 모의고사 때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밑에 OMR 카드를 내줬던 아이들이 빠져. 정말 신기한 게 원서 접수 인원이 55만 4천 명이었어요. 재수생들도 빠지고 재학생들도 빠집니다. 원서만 접수하고. 실제 응시 인원 10% 이상 빠졌죠. 10% 이상. 작년 10% 이상 빠졌죠. 재작년 10% 이상 빠졌어요. 이때 뉴스에도 나왔어요. 13.8% 응시 안 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면 자, 9월에 100명이 시험을 봤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11등을 했어요. 잘했죠? 11등이면 11%. 딱 2등급을 찍었습니다. 그 2달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능때 한 명을 제끼고 10등 했어요. 완전 잘했잖아요. 그러면 10%. 좀 더 안정적인 2등급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100명이 아니네요. 10% 정도 빠지면 90명이네요. 그러면 9.9등까지가 2등급이고 나는 성적이 올라도 3등급이 돼요. 그러니까 비약적으로 보여드렸지만 실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재생들이 위아래로 어떻게 들어올지 알 수가 없죠. 이거를 아이들이 착각을 해요. 9월달 원서 접수할 때. 근데 수시에는 뭐가 있죠? 최저가 있는 전형들이 있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내시면 써볼만해 하고 딱 쓰고 나는 최저만 맞추면 돼. 그죠? 원서 접수하고 그 다음 주가 되잖아요. 그럼 학교가 완전 개판이 돼요. 이미 다 대학생들이에요. 나 최저만 맞추면 되니까. 근데 9월에 원서 접수할 때 최저가 뭐 2합 5다 좀 높은 데는 뭐 3합 7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나 작년 10월에 3합 7을 맞췄었어요. 현실은 3, 4, 4, 4. 맞출 거라 예상을 하고 쓰고 나는 최저만 맞추면 돼라고 얘기하는 애들 중에 최저 맞추기를 못 봤어요.
그 2달 동안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나오는데 그거를 안 하고 최저만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대신 그 수능 자체에서 성적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능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에서의 그 등급, 그다음에 성적, 백분위 그게 갈리는 문제는 한두 문제거든요. 한두 문제가 아이들도 알아요. 아 실수했어. 아 까먹었어. 못 푸는 문제가 아니라 풀 수 있는데 그날 못 풀리는 문제를 이게 막 갈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면 6월 넘어가면서. 근데 이제 풀 수 있을 거라만 착각하고 공부를 안 하면 못 푸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2학년이니까 수능보다는 내신에 좀 더 비중을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제 원장님 모시고 수학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